자, HI라고 하는 어떤 반응물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이제 H2, I2 이렇게 이제 해리되는 어떤 반응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500도씨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도씨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500도씨가 지금 이 문제의 등원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맨 처음에 얘를 시작한 초기 농도가 0.2, 얘도 0.2, 0.2 기압이에요.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문제들을 보면 맨 처음에 반응물만 있는 문제들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막 섞여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얘가 반응이 막 진행이 되겠지. 여기서 뭐 정반응이 될 수도 있고 역반응이 될 수도 있잖아. 정반응이 됐건 역반응이 됐건 어쩌어쩌 해서 이때 그래서 최종 평형에서 각 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초기 농도는 요거고 그럼 평형에서 각 물질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문제에서는 이런 연력학적인 데이터를 줬습니다. 그래서 HI는 생성물이고 H2, I2는 반응물이고 그래서 나와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연력학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기억 하나 봅시다. 상목 C 이거 뭐예요? 동그라미 표시. 표준. 그 다음에 F 뭐예요? F가 뭐였어요? 생성이죠. 생성 영어로 formation.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다시 한번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성목씨 읽어봐요. 시작. 써 빨리. 썼어요? 썼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뭐라고? 그래서 주어진 반응에서 여기에 있는 요 생성물, 반응물 각각에 대해서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가 제시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요 놈 이것은 보시다시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네요. 맞아요? 문제 데이터가 없죠. 그렇죠? 왜일까요? 왜요? 어. 어. 바로 0이죠.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가 일기압 표준 조건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의 경우는 항상 0이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걸 또 하나 묻는 지식이 돼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지식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기압 표준 조건에서 가장 안정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호돈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는 0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알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첫 번째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그러면 이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는 앞서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와 무슨 수리적 관계가 있죠? 그거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바로 모든 생성물에서 모든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를 빼면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여기서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이에요? 요게 생성물이고 요게 반응물이죠. 그럼 이때 얘 생성물인데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얼마예요? 얘는 0이죠. 그 다음 더하기 얘는 얼마예요? 62.44. 이게 모든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빼기. 자, 반응물 누구뿐이냐면 주어진 이 반응에서는 HI 뿐이네요. 그렇죠? 이 HI 같은 경우는 그때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예요? 26.48이죠. 빼기 26.48.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건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죠. 자, 여기에 있는 요 2 어디서 온 숫자예요? 여기서 온 숫자죠. 그래서 이때 이 엔탈피 계산할 때는 중요한 게 저 반응 계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 계수까지를 고려해서 얘 계산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쟤를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이거 빼주면 되니까 그 값이 얼마? 9.48 나오고 단위는 뭐예요? 9.48의 단위는 단위가 뭐예요? 바로 킬로줄 퍼 몰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엔탈피 말고요. 뭐도 계산할 수 있냐면 요렇게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읽어볼까요? 표준 반응 엔트로피 변화. 다시 한번 표준 반응 엔트로피 변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렇게 그래서 이때도 아까 엔탈피 구하듯이 생성물에서 반응물 빼서 구하면 되는데 이때 묘하게도 그냥 S라고 돼 있는 놈 있죠. 그냥 S. 요 놈이 바로 누구냐면 절대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물리량 중에 묘하게도
엔트로피만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반응물과 생성물 각각에 대해서 엔탈피는 그게 엔탈피 변화가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가 제시되어 있는데 묘하게도 엔트로피는 그 녀석들의 물질들의 구체적인 이런 식의 절대적인 값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엔트로피의 아주 묘한 특징이죠. 뭐 관련된 물리학도 있지만 앞으로의 계산에서는 그냥 그런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게 지금 반응물에 대해서 생성물 각각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각 물질들의 절대 엔트로피가 있으면 그것을 아까 엔탈피 구하듯이 역시나 생성물에서 반응물 빼주시면 표준 반응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자, 이 경우에 생성물 수소의 엔트로피 얼마예요? 130.57. 그 다음 H2의 엔트로피 얼마예요? 260.58 에서 이게 모든 생성물의 엔트로피죠. 빼기. 자, 반응물은 누구냐면 HI인데 건조석의 엔트로피는 206.48 이렇게 되네요. 이때도 뭐 명심해야 돼? 마찬가지로 반응 계수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시 오케이? 그럼 이때 얘를 계산해 주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밑에 했을까? 얘를 계산해 주시면 값이 마이너스 21.81. 요게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의 단위는 뭐죠?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단위 그대로의 물리량들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줄, 그 다음에 켈빈 역수, 그리고 몰의 역수.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계산해야 할까요? 자, 그 다음 뭐 계산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 과정은 이걸 계산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다시 한번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자, 그러면 얘는 앞서 구한 엔탈피, 엔트로피하고 무슨 관계가 성립하죠?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외워야 돼요. 그리고 저 관계는 이게 무슨 조건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등온일 때.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500도씨라고 등온 조건이 제시되어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실 때 여기 있는 얘하고 얘를 여기 찾아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요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요 주어져 있는 이 경우 각각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자, 엔탈피 어디 있어요? 여기 그대로 넣어요. 9.48. 자, 단위는 킬로줄 퍼 몰 빼기. 지금 온도 몇 도? 자, 온도가 500도씨죠? 근데 500도씨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뭐로 바꿔야 돼요? 켈빈으로 바꿔야 되죠. 켈빈으로 바꾸려면 여기다 뭐 더해야 돼요? 273을 더하면 온도 체계가 켈빈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 얼마예요? 이거죠. 그러면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21.81. 자, 단위 체계는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뭐 써주셔야 할까요? 여기서 요거 실수하면 완전 나가리 돼요. 뭐 해줘야 될까요? 바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킬로를 넣어주시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한 번 더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기에서 단위 한번 쓱 살펴보면 이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계산할 때 이거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단위 체계가 보시다시피 여기 켈빈 나가리 되고요. 킬로 줄 퍼 몰, 킬로 줄 퍼 몰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꼭 숫자 넣어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깁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값이 뭐가 나오느냐 26.34.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잠시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바로 K 구해야 되겠죠. 상목 씨, 이 K의 이름은? 이 이름은? 표형상수. 그러면 어떤 식을 이용하면 표형상수를 구할 수 있죠? 자, 어떤 걸 이용하면 표형상수를 구할 수 있냐면요. 앞서 봤던 이 관계예요. 저거 외우라고 했죠? 기억나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다시 한번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가 0인데 더하기 RT 로그 K 됐을 때 K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형상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더해진 이게 바로 평형상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평형상태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평형상태를 뜻하는 이 연력학적 표현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 억수로 나옵니다. 그럼 제 같은 경우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아시겠어요? R이 뭐죠? 기체상수. T는 현재 온도. 얘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죠. 이게 지금 미리다 구해뒀잖아요. 얘는 얘는 여기 있고요. T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E는 뭐예요? E는 자연지수 E죠. 뭐 대략 2.7 얼마만 나오잖아요. 그거 2.7 맞나? 2.71 맞아요? 2.6776인가 뭐 하여튼 그거 있잖아. 그거 6567 하여튼 그거 자연지수 E 거기에 요거 계산해 주시면 평형상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 계산해 볼까요? 자 깁스 에너지 지금 얼마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 그대로 넣어요. 그러면 26.34대 자, 요 경우 얘 뜻이 뭐예요? 제가 10의 3승이죠. 그래서 저만큼 이렇게 10의 3승으로 킬로를 바꿔야 한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 단위 체계가 줄 퍼 몰 깁스 에너지 변화가 요만큼이죠. 자, 그 다음 나누기 R이 뭐예요? R이 뭐냐면은 기체상수죠. 기체상수 값이 얼마예요? 기체상수 값이 8.31이죠. 단위는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 이게 기체상수의 단위예요. 그리고 이때 온도는 몇 도예요? 지금 온도 500도씨인데 여기다가 273.15를 더해야 켈빈으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때 단위 한번 살펴볼게요. 켈빈 나가리 되고요. 몰, 줄 다 나가리 된다고요. 이걸 계산해야 얘들이 전부 다 단위가 없는 체계의 숫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요? 그만큼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리고 그걸 통째로 통째로 이런 식으로 E 아시겠죠? 이 지수 E에 넣고 계산을 한 게 바로 요 놈의 계산 결과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이게 값이 뭐가 나오느냐? 그 값이 바로 0.0166 정도의 값이 나와요. 계산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 계산기 누를 때 조심해야 돼요. 2라는 저 자연 지수도 있어야 되고 자연 지수 위에 위에 지수가 이제 차수가 마이너스 한 다음에 분수꼴로 표현돼야 되니까 계산기에 입력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한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드디어 뭐가 돼? 평형상수가 드디어 0.0166으로 나왔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습니까? 상호씨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 뭘 알아볼까요? 그 다음 할 건 바로 이 주어진 반응이 정반응으로 갈까 역반응으로 갈까 자발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발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계산이 필요하냐면 요거요. 얘 이름은 반응지수.
자, 반응지수 어떻게 계산하죠? 주어진 반응이 이거잖아요. 주어진 반응이 이거면 반응지수는 요렇게 요겁니다. 각각이 뭐냐면 바로 초기 부분합입니다. 그 초기 부분합에 대해서 반응물에 대한 생성물의 비. 아시겠죠? HI가 반응물이고요. 생성물이 얘네들이잖아요. 그래서 반응물에 대한 생성물의 비. 그게 반응지수인데 역시나 여기서도 요렇게 저 개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뭐였냐면요. 0.2, 0.2, 0.2였잖아요. 그럼 제 계산하시면 여기가 0.2, 0.2 그리고 0.2의 제곱. 그죠? 그럼 이때 얘는 값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1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의 경우 자, K가 뭐죠? K가 뭐예요? 여기서 구한 평형상수잖아요. 그 K에 비해서 이 반응지수가 지금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왜? 지금 앞에서 계산한 평형상수가 0.0166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평형상수보다 반응지수가 더 크다. 그럼 이 말은 얘가 앞으로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뜻이죠. 아니 다시. 아이 뭐야. 아이 바보. 쏘리.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자, 어떤 정해져 있는 평형상수에 비해서 반응지수가 더 크다는 얘기는 분 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분 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분 자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평형상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많은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극은 강화돼야 돼요? 자극은 약화돼야 돼요? 자극은 약화돼야 되니까 이놈의 양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따 이 녀석은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목씨,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6번 평형 양론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이 경우 평형 양론이라 이 반응 그대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문제처럼 초기에 각각 부분합이 얼마였습니까? 0.2, 0.2였죠. 자, 근데 반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조건에서는 앞선 결과에 의하면 정반응이 돼요, 역반응이 돼요? 역반응이 되죠. 역반응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생성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역반응이 된다는 얘기는 얘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얘들의 화학연분 개수가 1대1이잖아요. 그죠? 1대1인데 없어지고 없어져. 그러면 1대1대2니까 얘는 얼마나 더 생기겠어요? 바로 2x만큼 생길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반응이 끝이 나면 어떻게?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삽시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K가 뭐였어요? 평형상수였죠. 그럼 그 평형상수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될 텐데, 이 표현을 보면 얘는 마치 누구? 반응지수랑 표현이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반응지수에서의 각 부분합은 초기 조건의 부분합이고요. 평형상수의 부분합은 누구의 부분합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바로 평형조건, 평형조건, 평형조건의 부분합을 써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 평형양론에서는 어디? 요 끝난 여기가 최종 평형 상태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최종 평형에서 HI 각각 생성물들의 부분합을 요래 표현한다면 얘를 저기에다가 쇽쇽쇽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저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x를 이리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맞죠? 뭐 간단한 더하기 빼기로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곱이니까 루트로 바꾼 다음에 x에 대해서 1차 방정식 풀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우리는 앞에서 이 평형상수 k가 0.0166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0.0166, 0.0166 넣으시면 바로 여기에 있는 x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드디어 평형 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누구 된 평형 농도? 저기에 있는 HI의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의 평형 농도는 0.2빵빵 더하기 2x 겠죠? 그럼 여기다가 x 여기 넣고 k 넣고 쭈루루 계산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이렇게 됩니다. 대략
477 ATM. 자, 그다음 저기에 있는 H2 하고 I2의 역시나 평형상태 부분합은 이 경우 똑같아지죠. 이 x에다가 또 여기 놓고 평형상수 0.00166 넣고 계산을 하면 이 경우 0.061 ATM이 나옵니다. 잠시 아시겠습니까? 여기죠. 얘를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 라는 것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잠시 알겠죠? 그렇죠? 자, 어서 필기 마무리 하세요. 다 썼어요? 썼죠?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거기 137페이지에 또 역시나 연습문제 7이라고 있죠. 찾았어요? 연습문제 7? 연습 찾았어요? 연습문제 7 해볼 거예요. 연습문제 7. 자, 네, 칠판. 자, 그럼 잘 봐. 아니, 우선 그 연습하기 전에. 자, 이 연습문제 6 같은 경우 지금 맨 처음에 엔탈피 구했고 엔트로피 구했고 깁스 에너지 구한 거 알겠어요? 그럼 연습문제 6은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올 때 연습문제 6은 자, 처음에 엔탈피 계산했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 계산했죠? 그걸로 깁스 에너지 구하고요. 깁스 에너지 구한 걸로 표형상수 구하고요. 표형상수로부터 반응 지수랑 비교해서 정반응이 진행될지 역반응이 진행될지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 반응 양론에다가 대입을 해서 최종 표형상태 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문제 6은 꼭 이 연습문제 6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단 이걸 풀어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 있죠. 그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연습문제 6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연습문제 6은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문제 6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삼시하겠죠? 됐다. 자, 그 다음 연습문제 7 해볼 텐데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연습문제 7 내가 칠판에 정리하는 동안 역시나 연습문제 7도 트라이 해봅니다. 시작! 연습문제 7 나는 칠판을 지우자 자, 7 해보세요. 어서 하고 있어요? 좋아. 아이고, 써보자.
오케이. 자, 상무 씨 다 풀었어요? 아이고. 잘 풀려요?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잘 돼요? 풀었어요? 응? 응? 풀었어요? 잘했어. 자, 한번 보자. 뭘? 자,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냐. 반응물이 x고 생성물이 y인데 x 두 개가 합쳐져서 뭐 y가 되는 뭐 그런 반응인가 봐요. 그거에 대해서 등호는 등호인데 한 번은 330켈빈의 등원, 또 한 번은 300켈빈의 등원을 유지하고 반응 진행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이때 맨 처음 x축은 이제 시간이니까 이게 지금 진짜 뭐 처음이고 이게 나중에 상태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맨 처음에 뭐만 반응물인 x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초기 압력이 보시다시피 6기압이다. 그리고 나서 얘가 반응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상태에서 압력이 변할 텐데 그 제시된 압력은 x가 y가 될 때의 그 모든 것을 더한 전체 압력이라는 거 아시겠죠? 거.
그래서 그게 처음에 X만 있었을 때 압력이었다가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 4기압이 됐고, 그 다음 온도가 바뀌었을 때 또 나중에 3.5기압이 됐다 라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이 AB 구간이 뭐냐면 드디어 330켈빈에서의 평형 구간인 거죠. 그 평형 구간에서 바로 X하고 Y가 섞여 있을 때 이 Y만의 몰 분율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첫 번째 1. 평형 양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쨌거나 얘가 이렇게 되죠. 반응이 돼야 돼. 아니, 요 초기 조건을 보면 얘만 6기압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제 반응 진행이 되는데 2대 1의 화학 양론 계수가 있으니까 이만큼 없어지면 얘는 X만큼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끝이 나면 6 빼기 2X 이게 X 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끝이 난 요 조건이 바로 저기에 있는 A, B의 평형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한 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 그 AB의 평형 상태의 전체 압력 4.0과 같아야 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계산을 해주면 간단한 더하기 빼기죠. 얘를 계산을 해주면 값이 뭐가 나온다? X는 2.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평형 부분압 자 각각 구해주시면 저기에 있는 PX는 6 빼기 2X니까 넣어주면 4.0기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Y는 그냥 X니까 2가 되겠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 야, 2군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몰 분율. 자,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저기서 Y에 대한 몰 분율이죠? 자, 얘는 X의 부분합에다가 Y의 부분합을 더해서 Y의 부분합, 요 B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뭐가 나와요? 0.5가 나오죠, 그렇죠? 오, 이때 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부분합들로 몰 분율을 계산을 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뭐예요? 아까 전에 한지 않았는데요. 옛날에 한 거죠. 부분합들의 비로 몰 분율을 표현한 이 원리가 뭐예요? 그냥이 아니죠. 이름이 있죠. 이름이 뭐냐고요? 달턴의 부분합 법칙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달턴의 부분합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때 3 평형상수 계산해 보죠. 자, 이 경우 평형상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부분합 B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역시나 뭐 조심하시고요? 개수 조심하고요. 반응물분의 생성물. 맞아요? 통혹 씨? 맞아요?
자, 그럼 각각 여기 데이터들이 얼마였어요? 아까 계산한 바에 의하면 2, 2였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 2, 2.0의 제곱 하면은 2분의 1일 테니까 아마 0.5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건 저 AB 구간에서 모든 저 화학 양론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좋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BC 구간이 어디냐면요. 온도를 팍 낮춘 거예요. 그렇죠? 온도를 낮추고 BC 구간이 요거. 바로 그 다음 온도 조건에서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의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 BC 과정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건데, 자, 얘 이름이 뭐죠? 반응 깁스 에너지. 반응 깁스 에너지.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자, BC 구간에서는 전체 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죠. 맞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 자, 보시다시피 정반응이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역반응이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경우 정반응이 일어났구나 라는 뜻이죠.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경우는 정반응이 진행되면 전체 압력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전체 압력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죠? 입자 두 개가 입자 한 개가 되니까요. 그래서 반응이 진행될수록 분자의 전체 몰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전체 압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쟤는 전체 압력이 계속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어쨌거나 정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경우 정반응이 진행이 되니까 깁스 에너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BC 구간에서는 정반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CD 구간의 평형상수를 물었어요. 보이시죠? CD 구간의 평형상수. 자, 그러면 저 CD 구간의 평형상수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1 역시나 평형양론.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자, 저기 잘 보시면 우선 초기 조건에 자, 여기서 이게 새로운 초기 조건이 된 거죠. 그럼 요 새로운 초기 조건이라고 한 게 보시다시피 x하고 y의 부분합이 x의 부분합이 어디 있어? x의 부분합이 어디 갔냐? 아까 구한 게 2기압, 2기압이었잖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2.0기압, 2.0기압.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반응을 해. 반응을 해.
자,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면 여기서도 똑같이 자, 아까 BC 구간에서 정반응이 진행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y만큼 2y만큼 없어지면 여기서 y만큼 생긴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끝이 나면 이 경우 이렇게 되겠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이 끝이 아까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CD 상태의 평형이라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게 그때의 전체 압력인 3.5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y가 뭐로 계산되냐면요. 0.5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0.5를 다시 여기 넣어요. 여기 넣으면 이 값이 1이 되겠죠. 이 값이 2.5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 새로운 평형상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평형상수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을 해주시면 되죠. 근데 반응물에다가는 화학양분의 개수가 2니까 제곱 그리고 2.5 하면 이 경우는 평형상수가 2.5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지금의 반응은 발열, 흡열, 무슨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묻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반응은 발열, 흡열 뭡니까? 발열, 흡열 뭡니까? 자, 보죠. 앞서 330켈빈에서 구한 평형상수 얼마였어요? 얼마였어요? 0.5요. 근데 300켈빈에서 구한 평형상수 얼마였어요? 2.5였잖아요. 자, 온도 증가했어요? 온도 감소했어요? 온도 감소했죠. 그런데 이때 평형상수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네? 그럼 이게 발열이냐고 흡열이냐고?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자, 저걸 또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이 수식이 필요하겠죠. 지금 문제 조건을 보면 이게 감소했고요. 그랬더니 이게 증가한 거예요. 맞죠? 그럼 발열이냐고 흡열이냐고? 발열이라고 흡열이냐고? 바로 발열이 되겠죠? 자, 발열이란 말은 이 값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마이너스니까 작아지면 커지겠죠. 이 멍청한 인간아, 어?
아유, 네, 정말 진짜. 아유, 답답해, 답답해. 이걸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온도가 내려가면 더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죠. 차가워지는 건 열 방출이 쉬워요, 열 흡수가 쉬워요? 주변이 차가워지면 누군가가 열을 내놓기 좋아요, 누군가가 열을 가져가기 좋아요? 말이 되게 어려워요. 차가워지면 열 내놓기 좋잖아요. 열 내놓는 반응은 뭐라고 하냐고요? 발열이요. 그러니까 열 내놓기 좋으니까 발열 반응이 더 평형상수가 커진다 이런 말이에요. 성우 씨 이해했어요? 이 문제는 과거 KCH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똑같이 미트피트에서 한 번 더 냈었어요. 출제진이 같았나 봐요. 그래서 저 문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우 씨 알겠죠?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에